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다른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첨단 분야 융합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각 대학들은 미래 인재 배출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에 걸쳐 건국대학교에서 전국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위크 아카데미가 열렸는데요. 약 2,500명의 인원이 온 오프라인에 모여 창의 융합 사고를 마음껏 펼치는 뜨거운 열정의 장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대한민국 학생이면 누구라도 첨단 분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학과 간의 벽을 넘어 누구나 첨단 분야의 학문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문계열 학생들도 이 자리에 충분히 참여해서 이 수업 내용을 통해서 자기 본전공에게 얻어갈 수 있는 그 의미에 걸맞게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코위크 아카데미는 각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전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특정된 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대학, 전 세계 어느 대학, 지역에 상관없이, 수강료에 상관없이 전체가 다 강의를 듣고 자기 지식을 갖다 넓힐 수 있는 지금 학문에서 실제로 학문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또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현장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코위크 아카데미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코딩 열풍, 문과 학생들의 공대 복수 전공 등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갖춰 첨단 분야 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 넘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특히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산업의 주축이 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분야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5일간의 코위크 아카데미. 이 행사에서 단연 이목을 집중시킨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의 열기는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는 경주용 자동차를 이용해 정해진 트랙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완주하는지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기계공학이라든지 조선 건축공학 학생들, 심지어는 인문사회공학 학생들도 교과목 비교과 그리고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서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그래서 이런 그 대회에 쉽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회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활용하는데요. 경주용 자동차가 학습되지 않은 트랙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습한 후 차량 스스로 얼마나 빨리 완주하느냐를 겨루게 됩니다. 각 팀당 15분씩 두 차례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대회에서는 공유 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팀이 계산한 최저값을 코딩하고 IP를 이용해 모델 파일을 자동차에 입력해 주행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공유하고 있지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이 트랙에 적용해보는.
대회에 사용하는 경주용 자동차는 카메라를 통해 물체를 인식하며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각 팀은 실시간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 출전한 레조넌스는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친구가 뭉친 팀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차량이랑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연결해서 조종을 해야 돼요. 로딩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코드를 이 안에 코드를 로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인하대학교 레조넌스 팀의 1차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구간도 트랙을 따라 잘 달리는데요. 좌우로 흔들리다가 결국 트랙을 크게 벗어납니다. 팀원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1차 대회의 마지막 도전. 트랙을 건너뛰며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잠시 후 2차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인데 잘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조넌스 팀의 자동차는 빠르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잘 달리나 싶더니 트랙을 벗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시도하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트랙 이탈. 이거 더 해봤자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보자. 일단 시간 좀 나와. 연이은 트랙 이탈로 주행에 문제가 생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좀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차의 초기 세팅이 약간 3분간의 타임아웃 시간 동안 재정비를 한 레조넌스 팀. 과연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레조넌스 팀 결국 빠르게 완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가 저희가 이제 원래 밑이었다가 순위권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팀원들 다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주에는 성공했지만 기록은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계속되는 실패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준비한 과정 자체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잘 즐겼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4등까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점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WS 딥레이서 챔피언십 리그를 통해 레조넌스 팀뿐만 아니라 대회에 출전한 모든 팀은 자신의 꿈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이번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도 했고 차량 제어나 이제 차량 알고리즘, AI 같은 분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 쪽으로 가겠다는 제 소망,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융합 기술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폭넓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진로를 또 정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가 학생들한테는 커다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 아직 경연장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라인 트레이싱 로봇 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인데요. 이 대회는 로봇을 직접 조립하고 주어진 랩에서 조건에 따라 로봇을 이동시키는 대회입니다. 로봇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문제 해결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해커톤 형식을 빌려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만들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급 학생들, 비전공자 학생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10개 팀 중 9개 팀이 비전공자나 초보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회에 임하는 자세나 열정은 뜨겁기만 한데요. 로봇이 코스를 벗어날수록 코드를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찾아내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조금 계속 바꿔보고는 있는데 센서의 접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있을 본선 대회를 준비하느라 모두 늦은 시간까지 경연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한양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같은 과 친구인 세 사람은 평소 로봇,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대충 C랑 조금만 진짜 값이 틀어져도 저기 RGB 센서가 인식하는 값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진짜 좀 심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코딩을 통해서 주행시키는 부분인데요. 제가 애초에 원래 관심 있던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쪽이어서 지금 이번 대회에 하고 있는 거를 약간 더 발전시켜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나중에 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회의 진정한 목표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담겨 있는데요. 로봇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공자들과 소통하며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서로 모르는 친구다 하더라도 공통된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부해서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가져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드디어 본선 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3일간의 치열했던 해커톤의 결과는 어떨까요? 라인 트레이싱 로봇 경연대회는 각 팀의 로봇이 주어진 맵 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따라 라인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어진 코스를 모두 거치고 도착 지점에 정확히 멈춰야 성공인데요. 첫 번째 성공팀 등장! 정말 기분이 좋겠는데요. 맵 위에 그려진 다양한 코스는 각 지점마다 배점이 다른데요. 중간에 실수가 있어서 손을 대면 감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저희 여기서 끝낼게요. 드디어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는 그런 전공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제가 이 전공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서로 같이 밤새면서 이거저거 해보고 뭐 애들한테 짜증도 냈지만 그래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또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2점 고생하셨습니다. 대회 결과 한양대 2학년 팀이 만점을 기록하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성적을 떠나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게 첨단 분야 융합 인재의 소양을 갖추는 귀한 시간들이 됐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코스별로 이제 각자 코드를 다 짰는데 그거를 합치니까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조율하고 또 이제 안 되는 부분들 같이 팀원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맞춰가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대회를 하고 그리고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경험이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코스의 장점은 학교, 전공을 가리지 않고 첨단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연대회뿐 아니라 첨단 분야 기술에 대한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그중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이민호 교수의 강의에 인공지능 분야 전공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기술로 성장했고 나아가 미래 인류의 환경을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금 크고 최근에 이제 챗GPT 때문에
실제 인공지능 자체로서도 요소 기술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그 산업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준 이상의 어떤 지능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인공지능 분야.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방법은 기초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가 듣기에는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학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지금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대학 시스템상으로는 다른 학교의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아 학생들은 이런 행사를 계기로 전공 분야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는데요. 이 강의를 들은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학부 3학년 이채은 학생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 본인의 진로가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과학보다는 조금 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최신 정보와 이 트렌드를 전문적인 교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는 영상 처리 분야였는데요. 오늘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쪽 공부에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4학년 올라가서 자연어 처리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오늘 들었던 이 최신 기술과 관련된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재가 필요한데요.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딥러닝을 주도할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교, 전공의 벽을 없앤 코위크 아카데미. 이번 행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코딩 캠프가 열렸습니다. 대학생이 강사가 되어 고등학생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코딩 밀착 강의가 그것인데요. 코딩이 낯선 학생들에게는 코딩이란 무엇이고 코딩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하고 코딩과 친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알려줍니다. 기존에 활용을 해보았던 도구이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숨겨졌던 활용법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이 프로그램의 전망 같은 것도 배워갈 예정입니다. 또한 코딩에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지식을 가진 대학생과의 교류로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코딩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진로가 컴퓨터공학 쪽이라서 그냥 한번 체험해보려고 왔습니다. 처음엔 접하기 어려운데 질문을 하고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공부해 보면 단계가 있고 또 그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걸음을 쉽고 재밌게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전공과 코딩을 따로 생각하게 되지만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공과 코딩을 융합하면서 첨단 분야 융합 인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통계학과인데 처음에는 통계학과가 정말 수학만 배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많은 코딩 지식이 필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이 올라가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코딩이 정말 많이 사용돼서 이번 데이터 교육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만큼 코딩을 쉽게 가르치는 이정민 학생과 배우는 고등학생 모두 코딩을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기본이 0으로 생략한다는 게 여기 만약에 1,5를 쓰면은 1, 2, 3, 4가 되는데 이제 1,5가 아니라 그냥 5만 쓰면은 0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엄청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해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코딩에 대해서. 되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파이썬을 처음 접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직접 공부하고 또 고등학생분들에게 다시 가르쳐 드리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면서 기초 지식을 탄탄히 하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정민 학생은 이번 주니어 코딩 캠프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제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제 금융업계 IT 빅데이터 분석 분야인데 이제 그런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가 필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코딩 테스트 준비도 하고 이제 코딩 기초 지식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이끄는 주요 기술, 그 가운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선두주자 인공지능 기술.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해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무인 판매대 상품 인식 경진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2달여간의 경진대회 여정을 마무리하는 최종 발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한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은 계산원이 없는 무인 판매라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며 전 세계 기업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3명씩 팀을 이룬 학생들은 여러 각도의 멀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해 무인 판매대에 배치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과 반도체를 개발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딥러닝 기반의 무인 판매대 상품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딥러닝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튜토리얼과 오리엔테이션 그 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사하고자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학생들은 모두 딥러닝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갖고 있지만 여러 도전 과제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 지식을 익히며 점차 첨단 분야 융합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시훈 학생이 포함된 팀원 3명은 모두 바이오 시스템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학생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는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을 복수 전공 과목으로 선택했는데요. 각 팀원들도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복수 전공 분야는 모두 달라 효율적인 아이디어 보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사실 대회에 참여하면서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서 얻어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기대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저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모두의 발표가 끝나고 두근거리는 시상식 시간. 학생들 모두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막연했던 것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결과로 나타날 때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려상과 우수상 시상에 이어 최우수상은 바로 이시훈 학생의 팀이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렬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 판매대에 설치된 5대의 멀티 카메라에 지표를 이용해서 숨어있는 상품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인식률을 크게 높인 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수상팀과 참가팀 모두 축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원 같이 너무 고생해서 인턴하느라 못 왔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바쁜데도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상 탄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고생했던 순간이 갑자기 확 지나가가지고 너무 좋고요. 화이팅! 일단 저희가 이 대회 문제에 접근했던 상황 이외에도 데이터 증강하는 거라든가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나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세계적인 고령화의 추세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고 크게 성장하는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헬스케어 관련 업체의 경우 대규모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점점 발달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나 건강 모니터링 기술을 통해 접근이 쉬워진 건강 관련 데이터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위크 아카데미 기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로 삼고 있는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아이디어 해커톤인데요. 이번 해커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날 처음 만난 학생들이 모여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팀을 꾸렸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오다함 학생은 이번 해커톤 참여를 통해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첨단 분야 융합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지역이나 전공, 이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병원이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이제 백업을, 이제 배경을 맞춰줄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의료기기 회사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좋은 그쪽의 진로의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결성된 팀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함께하게 될 텐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의 의료기술과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학 등 다각도에서 협력해야 하는 분야인데요. 네, 아버지가 당뇨 앓고 계시고 저도 비염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생활에 불편한 걸 많이 알고 있기는 해서 다양한 전공이 있으니까 지식도 여러 분야라서 좀 더 구체화된 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이라는 어떤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은 좁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영역을 넓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업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전공의 적합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다시 해커톤을 찾았습니다. 팀별로 정해진 주제가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팀은 후천적 장애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이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몸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면 확실하게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탑승하셔도 최대한 많은 거리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전공 분야는 다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라는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만큼 회의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곧 있으면 최종 발표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발표 PPT 제작에 앞서서 근거 자료 수집도 하고 있고 전체적인 PPT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서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들을 한 곳에 모으면서 일어나는 시너지, 그리고 그 시너지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들을 터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솔루션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에 심사를 맡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진지하게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들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학교,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하나의 주제로 열띤 토론의 결과물을 만든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한층 더 성장했을 텐데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 그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며칠간 밤잠을 아껴가며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요. 과연 대상팀은 누가 될까요?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를 주제로 한 장애 지원 파트 비라이브 팀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담지 못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해커톤과 같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이 과정에 동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현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학습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업에 계신 멘토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이제 현장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과 상담을 하고 유용한 직무 정보를 호잡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잡몽이란 기다려지는 좋은 직업, 일자리를 꿈꾸는 날이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 사기업과 공기업 분들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특정 기업의 기술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실무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또 그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상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들을 특강을 통해서는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부스를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의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이 점차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자신의 직업으로 배터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 강연회에 참석했는데요. 최신 전기차 배터리 동향은 물론 필요한 인재상과 취업 과정 등이 소개되며 현장을 찾은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던 남승재 학생은 자연스럽게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미래를 꿈꾸며 이번 강의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대학 4학년, 취업이 코앞인 만큼 현업의 생생한 정보를 얻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강원도 쪽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 일어나는 정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렇게 다른 기업 설명회도 참가할 수 있었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그 커리어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잡을 잡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전문 기업의 특강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육성 분야이기도 한데요. 세계 에너지 시장이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전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접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이제 전공이나 연구 과제나 산학 협력 과제가 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분들이 논문을 자체적으로 좀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곳은 에너지 신산업 기업의 취업 상담 부스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기회이니만큼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간절함을 알기에 현업 담당자들 역시 취업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배터리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교수님들은 사실 산업의 많은 기업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턴십을 한 달. 기업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전문가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업 준비생들 역시 현업에 있는 채용 담당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석사가 필수 아니면 R&D?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석사보다는 석사나 박사를 하신 분들이 좀 비율이 조금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차별 없이 채용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혼자서 그렇게 인터넷 서칭해서 찾아보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편집자분이랑 말씀 몇 마디 하니까 좀 효율적이다. 상담 받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관련 전공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연계해가지고 좋은 학생들이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직무들을 찾아가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그런 우수한 인재 풀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 연례 회의를 위해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 역시 이에 발맞춰 융합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융합 인재라는 것은 학생들이 기존의 학문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학문을 접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배워가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제 시대는 융합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의 이론과 산업체의 실제가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 인재를 위해서 대학의 교수진과 산업체의 기술진들이 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실습하고 실제 산업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모방한 디지털 세계이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플랫폼에 기업이 입점하여 물건을 팔기도 하고 실제 사무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게임과 스포츠, 콘서트 등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작용과 콘텐츠를 통해 무궁무진한 확장 가능성을 선보이며 메타버스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새롭게 도전장을 내는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콘테스트에 참가한 팀들은 첨단 혁신융합대학의 첨단 분야 8개 중 1개 분야를 선정해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 캠퍼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약 1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17개의 팀은 지난 4월 지원을 시작으로 5월 예산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들로 이번 부트캠프 동안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개발과 기획, 디자인 등 맡은 역할이 다른 만큼 그 전공 분야도 다양합니다. VR과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체험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뭐 진로나 취업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부트캠프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특별 강연, 팀 토의를 거쳐 중간 발표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부트캠프 이틀 차인 오늘은 지난 4달간 만들어졌던 가상세계 캠퍼스에 대한 콘셉트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팀 회의가 한창입니다. 개원예술대학교 학생 5명이 모인 플레이 5.0 팀은 마법을 주제로 가상세계 속 새로운 캠퍼스를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과제로 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만남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법 학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게임 개발 쪽에서도 VR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AR이나 이제 AI 기술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 팀에서 개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현 학생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받으며 새로운 소통 방식인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VR과 게임 개발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쌓으며 뜻이 맞는 학우들과 함께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에서 게임 개발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메타버스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 학우분들과 함께 이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 참여하면서 저희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되고 취업을 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상명대학교 바다진주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해 지표 대부분이 물에 잠긴 2050년을 배경으로 가상 캠퍼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해양 탐사 로봇을 육성한다는 재미있는 가상현실을 주제로 했는데요. 사실 바다진주팀의 최승주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 연속으로 콘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대회의 경험이 메타버스 기획자로서의 꿈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기획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이 대회를 통하면 기획과 개발 그리고 디자인 모든 걸 할 수 있더라고요. 팀플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 팀들 간의 교류가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팀원 모두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번 멘토링을 통해 제작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능해. 아, 그래요? 아, 진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해양 해저도시와 해양 로봇이 공존하는 캠퍼스를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어제 멘토분께 들었던 피드백 취합해서 정리하고 이제 오늘 발표 끝나고 해야 할 계획들 일정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안 대로 정말 구현 잘해서 꼭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이론 지식들도 충분하지만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채울 수 있도록 산업계분들을 초청을 해서 멘토를 지정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그때그때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부트캠프를 통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트캠프의 마지막 중간 발표의 시간입니다. 지난 3달간 그리고 1박 2일의 부트캠프를 거쳐 더욱 발전된 주제를 참가팀에게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잠시 후 바다진주팀 최승주 학생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50년이라는 미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아래의 가상 캠퍼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많은 학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한 과의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배운 내용도 같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같은 주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각자 다른 전공을 배운 학생들이 모여서 제작을 하니까 보이는 방면이 좀 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현 학생도 마법학교를 주제로 한 캠퍼스를 소개하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렇게 각 팀들은 부트캠프를 통해 협력하며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같은 미래를 꿈꾸는 또래 학생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자극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올해 말에 완성할 메타버스 캠퍼스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VR 온라인 학습장은 실제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또 느낄 수 있다면 또 다른 기대 효과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강화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학과의 경계를 무너뜨린 첨단 분야 융합 인재는 첨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미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경쟁이 결국 인재 경쟁이고 디지털 전환도 결국은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 간의 칸막이 또 대학 간의 칸막이는 진짜 이제 좀 허물어야 될지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먼저 이런 벽을 허물고 또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 중에 있고 그게 계속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학생들. 이들의 역량과 열정은 미래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융합대학 산업을 통해 준비된 첨단 분야 융합 인재가 그려나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